希望今天的会谈可以 총망받는 중국어 통역사인 승희는 곧 있을 한중 경제협력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걸려오는 종배의 전화. 승희야,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야, 찾았다고. 목소리가 엄청 다급합니다. 아니 저기 너 지금 행사 안 끝났어? 끝난 대로 승희는 10년 넘게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한 사람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이야기는 1993년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종배와 두석, 이 두 사람은 군생활을 같이 하다 사회에 나와서 사채 추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채가 아니라 금융업이라고 자식아.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하기엔 뭔가 좀 어리숙해 보입니다. 초코파이는 연병. 아, 그냥 군대 말뚝을 박지. 종배는 세 보이려고 가짜 군목걸이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두석은 그런 종배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거 아니야? 드디어 찾아낸 오늘의 고객, 조선족인 명자입니다. 저기요, 이딴 식으로 자꾸 하시면요. 명자는 3개월치의 이자를 밀린 상태였고 두석과 종배는 그런 그녀에게 밀린 돈을 받으러 온 건데 아유, 어쩌다가 아버지가 시끄러 이 새끼야. 주둥이 닥쳐. 종배는 역시나 답답하고 그에 반해 두석은 형만한 아우 없다고 조금은 더 나아 보이네요. 덕다치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네. 갚을 돈이 없어 답답한 명자에게 두석은 아이를 담보로 잡고 있을 테니 내일까지 갚으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돈 가지고 와.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 담보가 되는 거죠. 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명자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보지만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고 잠적을 한 상태, 받을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보내겠냐? 막막한 명자는 다행히도 담보의 큰아버지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돈을 구하게 됩니다. 명자, 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또 어디로 전화? 그런데 남편 직장의 사장이 수상합니다. 명자를 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신고한 거네요. 명자는 불법 체류자 신세였던 거죠.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은 지났는데 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두석과 종배는 되려 아이만 납치한 꼴이라며 사장에게 된통 욕만 먹습니다. 뭐 돈은 아직 잘한다 이 등신들. 아, 너네 엄마가 할 수 없이 명자를 찾기 위해서 이동 중에 담보는 두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성공합니다. 형 잡으려고 뛰는 거 맞는 거지? 많이 아프냐? 몸이 안 좋으면 죽어라. 두 사람은 담보를 놓친 걸 서로 탓만하고 앉아 있습니다. 개새끼야. 오, 이번엔 좀 살벌했어. 그랬어? 한편 늦은 시간 담보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집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보는 엄마를 기다려보지만 이미 체포됐을 명자가 돌아올 리는 없고 담보는 그런 엄마를 찾으러 결국 지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중국으로 추방해요. 불법 체류자로 잡혀있던 명자는 당장 추방이 될 상황이어서 아는 잘 있습니까? 힘들게 두석을 만나게 되고 승희를 그에게 딸아이를 큰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겠다. 아도 데려가고. 두석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닌데다가 돈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나의 돈만 받으면 되니까. 담보는 어제 잃어버렸죠.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엄마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담보에게 더러운 짐승이 접근을 합니다. 꼬마야, 꼬마 안녕. 좀 나왔어? 이런 건 사람 아니야, 짐승이야. 뭐라, 집 나왔네. 이도 더러워, 좀 닦아. 삼촌이랑 같이 갈래? 다행히 두석이 발견하여 담보는 구출되고 남의 담보에 손을 대? 어?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엄마는 멀리 떠났으니까 큰아버지에게 가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해주지만
우리 담보는 엄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짓말. 나도 안 보고 나 엄마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놈의 돈이 이 어린 것에게까지 슬퍼할 일을 만드네요. 담보의 상황이 두석도 마음이 아프기는 매한가지여서 나오고 며칠 있으면 너 데리러 온대. 평소와 달리 차분한 말투로 담보를 달래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 알았어? 담보 역시 조금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담보는 두 아저씨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썩 싫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어? 야, 너 이런 거 안 해도 고아원 안 보낸다고 했어. 아 여보세요. 아예 삐삐 치시군요. 박주석 씨 맞소? 예? 아, 큰아버지 되는 최병달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담보의 큰아버지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오게 되고 야 담보. 너네 큰아빠한테 전화 왔다. 좋겠네. 강명자 씨가 빌려간 원금이 정확하게 75만 원에다가 그 100만 원 조금 넘는데. 50은 성금이요. 아를 데려올 때 추가로 100 주겠어. 명자에게 밀려있던 돈 75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대신에 이것도 좀 먹이고 서울 구경이라면 좀 시켜줘. 만나기 전까지 담보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뭐랍니까? 저 성금으로 50 먼저 보내고 나머지 25만 원 애 데리러 올 때 준대. 아니 형 150 받기로 했잖아. 리승이요. 네, 예상대로 우리 담보는 커서 하지원 승희가 됩니다. 두석이 박두석. 머리 돌석? 아, 돌대가리. 그리고 두석에게는 돌머리라는 의미 말고 승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드디어 통성명까지 하게 되죠. 승부는 끝났다. 내가 보스다. 야 종배 어떠냐? 뭘 돌대가리요? 너 계속한다, 계속 이 닭다리 같은 새끼. 돈을 받게 된 두석은 기분 좋게 승희에게 옷도 사주고 자,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종배야. 예. 가자. 저기 저 세일해서 얼마예요? 38,000원. 아 38,000원. 종배야 가자. 옷 좀 사주고 고급스럽지가. 테이프로 드릴까요? CD로 드릴까요? 테이프요. 테이프에는 브로마이드 없는데. 승희가 평소 좋아하던 가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테이프를 사주려는데 3만 원짜리 옷도 비싸서 안 샀는데 18,000원이나 하는 테이프를 사줄 리가. CD로 줘요. 사줍니다. 실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지출을 위해서 두석은 비상금 봉투를 열게 되는데 비상금은 양말이지. 2만 원. 아, 빨리 좀 앉아보세요. 이제 승희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 밤. 이게 다 뭐야? 아이, 담보 내일 가잖아요.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어린 승희는 아쉬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만 뭔지 모르 가니까 좋냐? 두석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못난 어른입니다. 왜 그러지? 왜 슬프지? 다음날 이리 와. 승희를 보내기 전 두석은 중고 CD 플레이어를 선물로 건네주고 아 CD만 있으면 뭐래? 여기 음악을 들어야지. 엄마, 아저씨. 많이 컸구나. 드디어 등장하게 된 승희의 큰아버지. 큰아버지다. 모르겠니? 내가 최병달 모르는데. 두석은 승희와 헤어지기가 싫어서인지 이유 없이 큰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원래 목적은 돈을 받는 거였으니까. 맞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옛날 연인들이 삐삐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듯이 서로 연락하기로 약속을 하고 짠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삐삐 치면 3초 알지? 비밀번호 알아? 0623. 아저씨 생일. 이래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죠. 아, 오늘 진짜 왜 그러세요? 병든 닭살기 마냥. 담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세요? 아, 인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삐삐 한번 쳐보세요. 아, 내가 걔한테 삐삐를 왜 치냐고. 담보냐? 두석이. 아 이제 승부 아저씨야. 오랜만에 두석은 승희에게 삐삐로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너 아저씨 안 보고 싶냐? 삐삐가 들어있는 가방이 엉뚱한 곳에 그리고 다른 가방들과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여자아이들의 가방 같아 보이네요.
전화해달랍니다. 너 수상하더라. 뭐 그런 사람 알을 보냈다던데. 모른다 하고 그냥. 이 개스. 연락이 안 되는 승희가 걱정돼서 큰아버지 행세를 했던 사기꾼 놈을 찾아와서 행방을 따지지만 얼마 챙겼어? 30.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애를 넘겼어. 그래도 네가 사람 새끼야! 돈이 없으면 그냥 눈 딱 감고 모르는 척하고 동정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고. 마담이 너보고 하래? 역시나 승희는 술집으로 팔려와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네요. 얼마에 팔렸어? 너 벙어리니? 아니요. 네 신세도 초장에 조졌네. 뭐해? 치워. 한편 승희의 가방만 찾아온 두석은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남보야, 두석이 아저씨인데 아저씨 집 전화번호가 740에 7395. 7395. 형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 저 혹시 저기 지역번호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역번호. 담보냐? 아저씨. 담보야. 너 무슨 일 있어? 뭐? 차차차 룸. 어느덧 두석은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아저씨 지금 갈 테니까 알았어? 승희야 이리 와. 고생 끝에 승희는 다시 두석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가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괜찮아. 이 애절한 상황에 형은 조는 거야? 잠 한숨도 못 잤지. 졸지 말고 이제 똑바로 해. 우리 때문에 룸사롱에 팔려갔으니까. 이미 두석은 승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같이 사시려고요? 아, 당분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예? 승희야, 생각해보니까 학교 가야겠지? 시간은 흘러 승희는 두석의 딸로 호적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이 와중에 성적까지 좋아서 새 식구는 구김없는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배야! 야, 승희가 전교 1등을 했어. 나가. 옷갈아입을 때 나가라고. 그러던 어느 날 승희의 엄마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지만 담보. 잘 지내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승희와 두석은 이미 아버지와 딸처럼 보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엔 승희가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겠죠? 아, 오늘 승희 임마 그 소개팅한 날이잖아. 소개팅 할 수도 있죠. 지금 승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성인인데. 오빠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요. 어느덧 대학생이 된 승희를 얻고 온 남자친구를 두고 신상털이를 한참 하던 때에 뭐 하시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 형제가는 제사 같은 것도 지내나? 늦은 시간 걸려온 전화에서는 조선족 사투리가 들립니다. 예, 전화 바꿨습니다. 박두석 씨 맞습니까? 예, 맞는데 누구세요? 강명서 애미 됩니다. 예? 승희의 외할머니에게서 온 것이죠. 이 전화 한 통으로 평안했던 이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처음에 성인이었던 승희는 대체 누구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2020년작인 담보는 하모니, 히말라야, 공조 등에서 감독 혹은 각색으로 참여를 했던 강대규 감독의 작품입니다. 연기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성동일 씨, 김희원 씨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지원 씨, 그리고 끝까지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아역의 박소희 양, 누구 하나 영화의 흐름에 안 어울리는 배우가 없었습니다. 스토리는 당연히 뻔히 예상되는 눈물을 짜내는 심파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완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뻔하게 흘러가는 전개를 주연 배우들의 공백 없는 연기와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유머 코드까지, 게다가 아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담보의 역할인 박소희 양은 영화를 명작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영화였던 7번 방의 선물과 견주어도 문제없을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잠깐씩 나오는 조연과 우정 출연까지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완성도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가에 제한만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을 유치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개도 빠르고 전달드리고 싶은 장면이 너무 많지만 영화가 절정을 달해갈수록 가슴 때리고 콧물까지 쏟아내게 해서 이 영화만큼은 꼭 직접 시청하시길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화 담보 이상 에스텔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바라지는 않아요.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